팔꿈치 쪽 움직임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한번 해볼 거예요. 오금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손의 위치. 얘가 돌아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각도 하나. 그 다음에 그냥 이대로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손등이 올라오는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는 상태에서 진행하실 거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대로 쭉 올라간다. 더 가실 거예요. 끝까지, 완전히 끝까지 가실 거고요. 그대로 한번 버텨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는 계속 저항 줄 겁니다. 여덟, 아홉, 열 하고 힘을 확 빼시는 게 아니라 쭉 버티면서 내가 천천히 늘려준다 생각하세요. 내려가실 거예요. 버티면서 내려간다는 느낌. 그렇지. 쭉 끝까지 내려가 주셔야 돼요. 버티면서 끝까지 내려가 준다. 그렇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팔꿈치 구부리면서 올라가고 끝범위까지 올라가신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 하나, 둘, 셋, 넷. 좀만 더 볼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힘 빼지 마시고 버티면서 내려간다는 느낌. 그렇죠. 천천히 이완시켜준다. 근육을 완전히 수축시킨 상태에서 내가 내 스스로 저항을 이겨내면서 팔을 이완시켜준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엄지가 올라온 상태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대로 구부리실 거고요.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 굉장히 쓰이는 근육이 달라지거든요. 아까 전에는 이두근 쪽으로 훨씬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상완근 쪽, 똑같이 팔꿈치 구부리는 근육인데 조금 다르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이 요골근 쪽이에요. 상완 요골근. 네, 위쪽 쭉 당겨보세요. 그렇지. 그대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려오시고 쭉 버티면서 내려간다.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갈 거예요. 또 올라가 주시고, 그렇죠. 여기까지 길게 올라오죠. 여기 힘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만 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내려가 주시고 쭉 내려가실 거예요. 그렇지. 이번에는 손등이 보인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더. 그렇지. 그대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쭉 버티면서. 그렇죠. 더. 그렇죠. 이 손등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리는 거는 단순히 딱 얘네만 쓰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면서 팔의 위치가 손이 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그냥 셀프로 한번 해보실 거예요. 손등이 올라온다. 자, 완벽하게 딱 손등이 나오려면 이런 느낌이겠죠? 그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손등을 위로 올리려고 할 때, 손등 방향으로 올리려고 할 때 얘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이 팔꿈치를 안으로 붙여주는 역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얘가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으로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게 같이 들어가니까 결국에 뭐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회전근이 쓰이는 거예요. 회전근이. 팔꿈치는 붙이되 손의 위치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내가 그 라인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회전근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 동작이. 다시 한 번 더. 손등이 올라가려면 팔꿈치가 붙여지는 역할과 손의 위치는 바깥으로 하려는 역할이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항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렇지. 그럼 이렇게 올라오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보통 이제 팔꿈치 쪽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걸을 때. 그죠? 일단 이렇게 지금 된다는 얘기는 걸으면서 내가 밸런스를 계속 잡아나가야 할 부분들이 이제 코어 쪽에서나 하체 쪽에서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중심선이 올라오면서 팔 쪽까지 같이 쓰는 건데, 내가 인식을 한다면 내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모르고 있는 거지. 계속 이러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역시나 거기도 단축이 되기 시작하겠죠. 짧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도 이렇게 하고 계셨거든요. 잠깐 저기 걸어갔다 오셨는데 이걸 자꾸 인식을 할 필요는 있어요. 아, 내가 팔이 자꾸 이렇게 구부러져 있구나. 팔꿈치를 내가 펴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도 펼 수는 없어요. 근데 김상현님 충분히 지금 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식하고 펴야 된다. 힘을 자꾸 놔줘야 된다. 불필요한 힘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자꾸 인식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부리는 걸 했으니까 펴는 것도 해봐야겠죠. 아까 전에는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제가 저항을 위에서 주면서 버티면서 내리는 걸 하셨다면 이제는 제가 거꾸로 이제 저항을 줄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으로 해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시작 스타트에서는 지금도 보면은 이게 구부러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힘이 빠져야 한다. 이걸 자꾸 인지하는 게 감각적인 부분인 거예요. 자, 한번 팔꿈치 구부려 보시고
그죠? 이렇게 한번 구부려볼게요. 그죠? 그 상태에서 구부리기. 이 상태에서 제가 더 누를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더 누른 거를 그대로 이완시키면서 쭉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쭉, 더, 그렇죠. 다시 한번 더 구부려주시고, 다시 버티면서 쭉, 이때 이 느낌을 팔 전체를 찍어 누른다라는 느낌보다는 팔꿈치 관절을 기준으로 나의 손등이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칫 잘못하면 얘를 이렇게 찍어 누르거든요. 어깨에서 이렇게 찍어 눌러요. 그래서 이쪽 운동을 하다 보면 자꾸 찌그러지게 돼요, 몸통이. 아니고 다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팔꿈치 기준으로 내 손등이 멀어진다. 다시 여기서 기준으로, 그렇지, 느낌이 좀 달라요. 메인이 자꾸 여기서 같이 찍어 누르는지, 그죠? 느낌 다르시죠? 방금 느낌 달랐죠? 내가 원하는 관절을 자꾸 쓰는 걸 학습하는 게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그렇지, 팔꿈치 관절 기준으로 손등이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나이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그렇지. 그렇죠. 이번에는 구부릴 때 엄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리실 거예요. 다시 갑니다. 쭉 가실 거고,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엄지가 나한테서 멀어진다는 느낌이겠죠? 쭉 멀어진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엄지가 쭉 멀어진다. 나이스. 다시 또 셋. 그렇죠. 다시 쭉. 그렇지. 엄지가 멀리 간다. 다시 다섯. 이걸 하시면서 좀 주의하시면 좋은 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은 거는, 물론 저항이 있기 때문에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내가 펴는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손가락을 쥐는 힘이 강하게 들어가는 거는 불필요한 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내가 지금 저항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를 내리기 위한 근육의 쓰임새만 발현하면 되는데, 자꾸 얘가 강하게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손가락을 펴고도 내가 여기 저항이 있다고 하면 이대로 그냥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구부리는 힘을 많이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불필요한 힘은 쓸 필요가 없다. 그렇죠? 손가락에 쥐는 힘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쭉 그대로 가는 동안 그럼 집중을 어디에 해야 돼요? 이 팔꿈치 쪽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손가락이 아닌 팔꿈치 쪽에서 힘이 더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렇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쭉쭉쭉쭉. 그렇죠. 오케이. 이번에는 손바닥을 밑으로 해서 그대로 쭉 가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또 쭉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쭉 그렇죠. 다시 쭉 그렇죠. 자, 한 번 더. 손바닥이 내 몸에서 멀어진다. 그렇죠? 다시 또 손바닥이 내 몸에서 멀어진다. 자, 마지막. 다시 손바닥이 내 몸에서 멀어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 팔꿈치를 아무렇게나 구부렸다 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볼 거예요. 이 팔꿈치 제어할 때 가장 집중해서 느껴보아야 할 점은, 내가 팔꿈치를 구부리고 펴는 동안 뻣뻣한 느낌이 나는 것. 그것을 스스로 알아야 해요. 언제 뻣뻣한 느낌이 나는지. 한번 해보시면서 언제 뻣뻣한 느낌이 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뻣뻣한 느낌이세요? 이 정도에서 펴질 때? 그쵸. 펴질 때. 일단 포인트의 방향이죠. 일단 구부릴 때냐 펴질 때냐. 그러면은 어디에서 근육이 더 내가 강하게 잡고 있고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펼 때면 어디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삼두? 삼두는 펴는 것의 주동근 뒤에 있는 근육이죠. 얘는 수축하는 근육이고, 내가 저기까지 멀어지려고 하는데 뻣뻣해. 그러면은 이두근이. 그렇죠. 맞아요. 정답. 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멀어지려고 할 때 뒤에서는 열심히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근데 앞쪽에서 너 못 가?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힘을 줘서 잡고 있는 거예요? 땡. 마비 때문에 저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마비가 되면 그걸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어디서 잡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알기 시작하면 조절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더 움직여볼게요. 이때 안 놔주는 거거든. 그쵸? 저는 정보만 드렸어요. 그쵸? 정보만 드렸어요. 아, 이두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만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더 가볍게 움직이려고 하셔야 돼요. 가볍게 움직인다. 맨팔 한번 팔꿈치 구부렸다 폈다 해볼게요. 구부렸다 폈다. 그렇죠? 그 정도의 부드러운 느낌이 오른쪽에서 느껴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다시 움직여볼게요. 올라갈 때는 그 느낌이 나요.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그 느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을 주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얼마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느냐,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아직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처음보다는 지금이 훨씬 움직임은 좋아요. 왜냐? 조절하려고 내가 신경 쓰니까. 원래는 마비가 되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원래 알아서 뇌가 해줬던 역할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으니까 내가 신경 써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움직여볼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고 나면 뭐가 좋아지는 거냐면, 힘에 대한 조절. 과도한 힘을 억제시키고
필요한 힘의 양만큼만 쓰게 된다는 거죠. 자꾸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불필요한 힘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팔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움직임도 좋아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단기간에 될까요? 지금 이 느낌을 살려서 무한히 반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한히 반복을 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왼쪽처럼 뭔가 가벼운 느낌이 들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레벨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0개만 해볼까요? 최대한 부드럽게 왔다 갔다, 아무런 저항 없이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느낌. 그치? 내가 중간에 뻣뻣한 느낌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스스로 조절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어요. 중간에 턱턱턱 끊기는 느낌도 많이 줄고. 자, 신경을 쓰면 되죠. 그죠? 신경을 안 쓰면 잘 안 될 거예요. 신경을 안 쓰고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그 감각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1 더하기 1 더하기 2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많이 부드러웠어요, 지금. 이 과정은 단순히 스트레칭만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에 대한 조절에 대한 부분은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움직여봐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